안녕하세요. 조태자TV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부산 빠꾸미가 알려주는 부산 부동산 앞으로 4년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영상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자TV 컨텐츠는 이렇게 7가지로 진행이 되고, 오늘은 부동산 시황과 불인이 기초 강의, 실전 강의 편이 되겠습니다. 본 영상을 보시기 전에 사전에 알림을 드리는데요. 본 영상의 내용은 지극히 개인 투자자의 사격일 뿐이니까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투자를 하시지 마시고 본인의 상황과 자금에 맞게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사이클 분석이 중요하다는 이유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이 내용으로 한번 강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을 시작할 때도 이 내용으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래프의 내용은 이제 삼토시님의 앞으로 5년 집을 사고 팔 타이밍은 정해져 있다는 책의 내용이고, 제가 삼토시님한테 인용의 이제 허락을 구하고 이 내용과 글을 영상을 촬영 중에 있고요.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서울과 이제 6대 광역시 아파트의 매매 추세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요. 이것을 제가 중간에 그래프를 하나 딱 그었죠. 이게 뜻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결국에는 아파트 가격은 우상향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빨간 선은 이제 6대 광역시의 매매 지수고, 까만 선은 서울의 아파트 매매 지수거든요. 그런데 이거의 특징을 보시면 이제 그 80년대에는 지금 서울하고 6대 광역시가 이제 같이 이제 매매 지수가 움직이면서 전국적으로 상승할 때는 같이 상승하고 하락할 때는 같이 하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서울 경기도가 이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지방은 이제 살짝 주춤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이때 이제 노무현 정권 때, 그다음에 김대중 정권부터 해서 노무현 정권 때 이제 서울이 엄청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그런데 그때 지방에는 상승이 적었는데 그 적었던 그 기간은 이제 서울이 하락을 하기 시작할 때, 이때 지방 아파트들이 급등을 하기 시작해서 다시 그 중간 지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또다시, 그리고 최근에는 서울이 다시 오르고 있고 또 최근에는 지방도 같이 오르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이클은 지방이나 아니면 서울 뭐 지방이 다르게 갈 수는 있더라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우상향하고 조금의 이제 조정장은 올 수가 있다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우상향한다는 걸 인정을 해야 우리가 아파트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인정을 하지 않으면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은 이제 기본적으로 토지와 건축비로 나눠져 있는데, 토지는 이제 도심을 제일 많은 겁니다. 시골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시간 지나면 감가상각되면서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모든 이제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고 또 수요가 많은 도심, 뭐 6대 광역시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토지, 그러니까 공시지가,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통해서 매년 상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오른다는 것은 토지 가격이 오른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상승하고 최저신급 인상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고, 자재비 같은 경우에도 매년 인플레이션하고 인건비 상승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가격과 이제 건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건축비는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고, 신규 분양되는 이제 분양가, 아파트 분양가가 매년 올라서 이제 분양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2, 3년 전만 해도 우리가 뭐 유명했던 뭐 장전레미안이라든지 뭐 여러 대단지 아파트 분양이 많았죠. 그런 곳의 분양가가 우리가 뭐 동네 레미안 같은 경우에도 뭐 평당 1,500, 1,400 할 때도 와 이거 진짜 비싸다 막 이런 평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그 부산의 아파트 분양가를 보면
뭐 동부산이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평당 1,500부터는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대단지의 분양 같은 경우는 1,700, 1,800, 뭐 온천 4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1,600에서 1,800에 나온다. 이런 얘기도 많고, 이 가격에도 이제 조합원들이 이제 너무 싸기 때문에 후분양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분양가가 계속 이렇게 높아지는 트렌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분양가가 계속 오른다라는 얘기는 인근의 이제 아파트 가격을 계속 이제 끌어올릴 가능성도 많고, 갭매우기는 계속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외부적인 거시경제의 위기, 뭐 글로벌 경제 위기나 아니면 뭐 내부적인 위기가 있지 않고서는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아파트 가격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산 부동산이 언제까지 오르나라는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그래프는 이제 부산 아파트의 매매와 전세 가격 지수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전세가는 매매가에 선행하는 데이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8년도부터 이제 하락한 다음에 상승할 시기에도 전세 가격이 먼저 상승을 하면서 매매 가격을 이제 부추겼거든요. 2000년 초반부터 해서 아파트 가격이 부산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을 때도 이제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매매가가 클로스되는 차원에서 그때 같이 매매가가 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08년도에 급등했을 때도 전세가가 먼저 상승하면서 매매가도 올랐고, 최근에 이제 작년에 급등했을 때도 전세가가 먼저 오르면서 이제 상승의 시그널이 먼저 됐었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전세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많은 게 임대 3법이라든지 부산의 이제 공급이 조금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지금 큽니다. 왜냐하면 부산 부동산은 재개발 재건축이 서울과는 다르게, 서울은 뭐 그 재건축 규제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꾸준히 공급이 좀 되기 어려운 구조였다면, 부산은 재개발 재건축이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이제 공급이 꾸준히 됐고, 아니면 명지 국제 신도시나 정관 등을 통해서 외곽의 신도시의 기장, 뭐 일광 신도시 통해 가지고 꾸준히 공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19년부터 이제 인허가 물량이 이제 감소가 됐고, 대규모 택지 공급이 조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 인허가 물량이 4.1만 호, 18년도에 3.1만 호, 19년도에부터 급감을 하기 시작하는데 1.4만 호, 20년도에 1.5만 호였습니다. 이 말은 인허가 물량이 적다는 거, 인허가 다음에 이제 분양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이제 앞으로 17년도, 18년도에는 분양 물량이 많기 때문에 2021년과 내년까지 공급 물량은 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공급 물량이라는 것은 이제 입주 물량을 말하는 거고, 인허가 물량이 19년부터 급감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분양 물량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분양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앞으로 3년 뒤에는 2024년 이후에 공급량도 굉장히 줄어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 말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는 괜찮아요. 에코델타시티가 계속 꾸준히 공급이 될 거고 분양은 할 것이고, 온천 4구역 같은 이제 대규모 공급 물량이 예정돼 있지만, 이게 만약에 후분양 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예정돼 있고, 양정 1구역, 3구역 등의 대규모 단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구역 이후로는 이제 대규모의 재개발 공급도 별로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부산의 상승장을 딱 보면 98년부터 02년까지의 4년간 동안 상승을 했었고, 08년부터 16년까지의 8년의 상승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16년부터 19년까지 하락장을 겪다가 19년부터 현재 2년간 상승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한 4년 정도의 상승을 예상하는 이유는 이전의 트렌드도 한번 상승이 시작되면 꾸준히 상승장이 5년에서 8년까지 계속 이어졌던 부분도 있고, 상승이나 하락의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방향이 한번 정해지면 그 방향이 끝까지 이제 구축이나 외곽까지 모든 아파트들이 다 오를 때까지 꾸준히 오랫동안 오르는 이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급 물량이나 아니면 그런 이제 최근의 트렌드나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수요도 많고 투자 수요나 실거주 수요 그리고 이전에 상승을 경험했던 이제 경험치 이런 것들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4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좀 중간에 조정은 올 수는 있으나 하락은 하지 않고 꾸준히 정체됐다가 또 다시 오르는 시장이 계속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또 삼토시님은 저는 삼토시님의 자료를 좀 좋아하거든요. 이분이 데이터를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데이터를 잘 만들어내시고 또 책도 내신 분이고 부동산 스터디에 꾸준히 이런 자료를 계속 올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서울 아파트 서울 이제 부동산 카페인 부동산 스터디에서 한번 이런 삼토시님 글을 찾아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이것은 서울의 이제 아파트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건데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이제 중위소득 가구가 표준 이제 대출로 중간 가격의 주택을 이제 평균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지금 11억 정도 된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위권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이제 11억 정도 되는 아파트 가격을 이제 샀을 때 그것의 대출 상환을 이제 얼마나 부담이 되는가에 대한 지표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이 지표가 높아질수록 이제 구매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니까 이제 버블 지수로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18년도에 163.8을 찍으면서 전고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왔었고 그 이후로 조금 이제 전세가 하락이라든지 뭐 금리 하락 요인으로 인해서 좀 떨어졌다가 최근에 184.5까지 전고점을 뚫으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택 부담 지수가 높다는 것은 금리 인상이 되거나 아니면 매매가 상승이 됐을 때 이제 이 지표가 오르는 건데 최근에는 금리 인상도 되면서 매매 가격도 급등하면서 이제 전고점 이상의 상승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서울 아파트는 지금 이제 주택 부담 지수라든지 버블 지수라든지 이게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앞으로 2, 3년간에 또 떨어질 이유도 많이 없기 때문에 전고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전대미문의 앞으로의 최고의 이제 역대치의 지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평균 이제 매매 가격이 서울이 11억이면 부산은 4억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KB 이제 지표를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부산은 주택 부담 지수가 그 전고점에도 지금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물론 작년에 전체적으로 부산 상승이 꽤나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 정도 초과 상승이 돼서 이제 전고점 대비해서 아직 그 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 전고점까지는 10% 17% 정도의 상승 그게 있고 서울과 또 비교하면 전고점을 뚫었잖아요. 그러면 서울이 오른 만큼 부산도 저는 이제 6억 이상 이제 평균 가격 오른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가격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몇 년간 계속 이제 서울이 전고점을 뚫고 오른 것처럼 4년간은 이제 그동안 덜 올랐던 지역이나 아니면 뭐 구축 위주로 더 많은 상승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이제 앞으로 오른다고 하는데 집값은 떨어질까요? 이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준금리와 집값은 그렇게 이제 정의 관계가 있지 않다라는 것은 예전 지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금리가 저기 05년부터 08년까지 우리나라 금리가 급등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이때 기준금리가 5%까지 올라왔으니까 이 당시에 이제 그 대출 이자가 6에서 7% 정도 됐을 건데요. 이때 서울 아파트 가격이 08년도까지 완전히 최고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시기에도 계속 이제 매매가 상승을 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와 그 집값의 연관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금리 인상은 그래도 하락 요인이긴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만약에 대출 금리가 5% 이상이 되면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투자로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시기기는 많지만 금리 때문에 집값이 바로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관점에서 보시면 실거주는 이제 동부산에 이제 투자 하시면 되고, 투자는 그동안 상승률이 적었던 이제 원도심이나 서부산에 투자를 하면 좋다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뭐 실거주는 뭐 학군이나 학군 우선 지역이나 동부산에 그동안 좀 덜 올랐던 준신축이나 아니면 대단지 중에서 구축 중에 이제 인근 단지에 비해서 상승률이 적었던 단지를 이제 앞으로 갭매물 단지를 계속 찾아보면 그래도 앞으로 오를 지역이 저는 이제 동부산 안에서도 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자를 생각한다면 전체적인 상승의 이제 트렌드나 아니면 그 상승을 이끄는 시장은 앞으로 서부산과 그동안 상승률이 적었던 이제 원도심의 구들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뭐 원도심이나 하면 뭐 동구나 아니면 서구 뭐 이런 곳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북구나 사상구, 뭐 사하구, 강서구 뭐 이런 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산의 상승 때 이제 서부산이나 원도심이 되게 적었기 때문에 그 적었던 이제 그 구들이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동부산 상승 때 이제 상승이 폭이 컸던 단지의 특징이 어떤지를 보고 그 스터디를 한 후에 투자를 이쪽으로 하시면 괜찮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동부산과 서부산 구축과 신축의 갭매우기는 단연간 저는 계속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동부산이 엄청 많이 올랐으니까 서부산이 이제 그 동부산이 오른 만큼 갭매우기가 들어갈 거고, 신축이 엄청 올라갔고 이제 그 덜 올랐던 준신축이나 구축들이 다시 갭매우기를 또 들어갈 거고, 이런 것들이 실거주장이 이루어지면서 최대한 단연간 계속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공이 조건이 되거나 아니면 가점이 55점 이상이면 조금 마음은 힘들더라도 청약을 끝까지 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에코데타시티가 이제 올해 말부터 해서 계속 분양 물량이 많고, 온천 4구역 같은 이제 대규모 일반 분양 물량이 있는 곳과 온천 1, 3구역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신혼 특공이나 뭐 다자녀 특공, 뭐 기간 특공, 뭐 이런 노부모 특공 생애 최초 뭐 이런 특공이 되거나 아니면 가점이 높으신 분은 좀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청약을 노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준비 중인 컨텐츠는 이제 하반기에 부산 경남 부동산의 주요 이슈와 이제 부동산 대전망을 하는 이제 영상도 한 편 찍을 것이고, 그리고 청약 가점별 특공, 뭐 유망단지라든지 장기 투자 가능한 재개발 재구역 구역이라든지 청약 정보 꾸준히 이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고 후속 영상이 기대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